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이틀 연속 급락에 따라서 미국 네. 증시 반등이 나오니까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기술적 반등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팬데믹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하락은 좀 내려올 때마다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지속되는 그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FRB의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전망도 당장 경기를 닫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그 횡보세의 큰 그림의 박스권 등락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와중에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순환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작년의 되풀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난해 장세와 올해 장세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주도주들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그다음에 올 상반기 잘 나갔던 종목보다는 또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잘 나갈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많은 시세를 냈던 섹터보다는 좀 신선한 섹터 쪽에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와 우리 시장의 흐름은 다를 것이다. 좀 신선한 섹터를 찾아가는 흐름. 또 우리가 지켜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또 정치 테마주입니다. 2위는 게임주가 차지했고요. 코로나19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 일제히 보여줬던 메타버스 테마가 4위 차지했고요.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모멘텀 입어간 5위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6위, 창투사가 7위, 철강주 오늘 강세의 흐름 보여줬죠. 8위에 랭크가 됐고요. 섬유의복이 9위, 그리고 조선주, 수주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핫한 종목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명을 또 열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위치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오늘 17%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섰다가 오늘 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셀트리온 제약에 내줬고요. 수젠텍은 영국의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델타 변이가 확인 가능한 진단키트를 등록 완료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7%가량 올라섰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대장격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10%가량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HN 오늘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모멘텀 엮이면서 급등 보여줬습니다. DB하이텍은 6.11%, SBI 인베스트먼트,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야놀자에 1조 원가량을 투자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도 또 한 번 급등 연출했습니다. 포스코 호실적으로 상승, 한섬도 2분기 호실적 예견되면서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가량 올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정치 인물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삼부토건이 핫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개선세도 좀 뚜렷한 종목이라서 더 눈길이 가는데요. 내일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첫 상승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대선 예비 후보 간의 어떤 경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의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보통 과거에도 한 이틀 정도는 더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삼부토건은 이제 오늘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정테마주들의 인맥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이 인맥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10월 달 남선알림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2년 정도
정도 이상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관련 종목들이 더 가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삼부토고는 뭐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면서 그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깊은 조정도 이전에 있었고 며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짚어봐야겠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K 메타버스 대표 기업 중 하나죠. 오늘 섹터 흐름 상승세 연출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해 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도 앞으로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내용보다도 정시 테마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관련한 인맥주들의 상승뿐만 아니라 관련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과거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올라왔는데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종목이 이제 밸류적 관점에서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PR이 한 40, 50배쯤 되는 거라서 조금 가긴 가더라도 또 눌렸다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조금 전에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워낙 조정을 깊이 받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고 이 종목은 한 2달 정도를 연속해서 상승을 했던 거라서 양선이 이렇게 나오면 아마 내일도 좀 오를 수는 있긴 있지만은 내일자리는 좀 쫓아가는 그런 형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물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눌릴 수 있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간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DB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 또 파운드리 업체들 종목 주가 흐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업황이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사실 혼자 지금 가서 그렇긴 한데 좀 힘 있는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M&A를 해서 내재화한다면 더 폭발적인 성장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쟁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소위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도 최근 들어서 지금 대만 TSMC 쪽과 연결되어 있는 공급 체인망에 대해서 좀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멘트에서도 보다시피 너무 거기에 발을 깊게 담그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계하는 회사들의 어떤 수혜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DB 하이텍 그런 면에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업황 호조도 계속될 것이고 주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 K 반도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이라든지 이 주식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을 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핫한데 그래도 예전 흐름보다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 우량주는 아니더라도 그럼 소부장 업체들 주가 흐름 하반기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개별적으로는 이제 시세를 낼 만큼 다 냈는데 경기 업황이 좋다고 해도 항상 반도체는 실적 좋을 때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자리라서 항상 반도체는 예를 들면 실적이 급감해서 PER이 아주 높고 고평가처럼 보일 때
올해가 경기 사이클 저점이 되고 지금 그 경기가 좋은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 하반기 이후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업황에 흐른 그런 흐름보다는 아마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문제들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이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정상적인 이제 경기 흐름에 따른 반도체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은 이제 중국 대만 공격 가능성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반도체에서 큰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전에 좀 많이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오늘 철강주들과 함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포스코인데요. 그래서 지금 철강 업황이 상당히 좋아서 철강 쪽이 주목받고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앞으로 성장성 있다라는 증권가 평가도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이 실적 좋은 건 이미 시세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주말에 인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중국이 지금 뭔가 이제 경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 1분기 때 막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준율을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글로벌 그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경기 흐름에 뭔가 부담이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되니까 이게 호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포스코를 포함한 화학주라든지 이런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까지는 이제 증시의 호재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경기 흐름에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봐서 소재 관련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나 화학주들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철강 가격이 또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좀 리포트가 갈리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3분기 철강주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3분기 실적은 뭐 2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주가들이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감안해서 주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시장은 3분기 정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분기 거기까지 시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미 대부분의 이제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는 그걸 다 반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주가에 선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2분기보다는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또 다음 종목 짚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LNG 선회 같은 경우는 16척이라는 전 세계 발주량을 모두 한국이 담당한 바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이제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약간 비슷한 섹터라고 보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 산업재라고 했고요. 포스코는 이제 소재죠. 네, 철강이니까요. 근데 이제 산업재와 소재 섹터이 보통 그 경기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소위 경쟁력이라든지 마켓쉐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이번에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건 때 이제 일본 배 못 쓰겠다 이렇게 돼 버려서요. 결국 이제 수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중국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소위 그 LNG나 원유 시추선을 만들었거든요. 무려 그 미국의 가장 큰 항공모함의 10배, 그다음에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이 항공모함의 20배나 되는 그런 큰 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뭐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LNG선 쪽이나 고부가치 선에서도 지금 그 마켓 셰어를 계속 들여가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새로운 어떤 전성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친환경이라는 흐름 속에서 LNG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핵 추진 선박이라든지 또는 전기 추진 선박이라든지 수소 추진 선박 이런 쪽에서 우리의 그 리더십이 이어진다면 이 조선업은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을 또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 성장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계 탑 자리인 우리나라에 걸맞게 앞으로도 성장성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도 수주 괜찮을까요? 수주 네, 전망? 저는 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보시다시피 해외 운임, 해외 해운 운임 쪽 운임 지수들도 계속 강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배가 원래 없어서는 아니고요. 그 예전에 있던 배를 이제는 못 쓰는 상황이 돼서 좀 그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 친환경 선박이 없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한 발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우조선해양도 하반기에도 견조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주 랠리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그럼 나머지 종목들도 어떤 의견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수젠텍, 에코프로 HN, 그리고 DB하이텍, 대우조선해양 이 5가지 종목 중에 오늘 탑픽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뭐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오늘 그 에코프로 HN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 좀 유효한 그런 상승세가 가능하고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등록한 게 12만 원 등록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뭐 깔끔하게 고가가 넘어간 걸로 봐서 물론 이제 뭐 탄소 배출권 얘기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그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적 과제를 통해서 각 국가가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가별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권리나 이 쿠폰처럼 이렇게 판매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탈탄소를 함에 있어서 그런 형태의 시스템보다는 각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그 관리 방법을 통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탄소 배출권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펀더멘탈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견 드리고,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치 20만 원, 손절가 17만 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슈보다 앞으로의 성장성 좀 더 눈여겨보면서 오늘 상승 일궈낸 게 아닌가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혹시 오늘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뭐 정치권에서의 어떤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갔는데요. 8월 내내 아마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개별 종목이 순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또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인물에도 있고 또 테마에도 있기 때문에 정책
정책 관련 종목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이 한 6개월 앞서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인물보다는 정책에 관심을 두자 이런 관점이고요. 5시 무료 방송에 오시면 많이 간 종목들은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니까 5시 무방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5시에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